오늘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이런 관상이 좋은 관상이다, 이런 관상이 뭐 안 좋은 거다, 관상이 보는 방법을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제가 관상은 이제 26살부터 시작했거든요.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배운 지가 10년,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써먹고 있는데, 저는 항상 뭘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이해되면 그걸 실제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단지 외워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써먹을 수가 없어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원리가 틀렸는데 아무리 내가 외워서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상 공부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관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거 18년 동안 관상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써먹으면서 그 정리를 한 관상의 핵심 원리를 딱 3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관상서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약간 현대에 맞게끔 제가 이제 그거를 압축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느낀 그, 특히 제가 한의학을 하다 보니까 한의학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관상이 이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뭐냐면, 일단 관상은 인간의 운명을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인간의 운명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뭔지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의 사람의 운명을 아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인간의 운명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관상에는 뭐가 다 들어있냐면, 그 옛날 그 동양 철학과 인문학이 핵심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상이 단순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못 살고를 단순히 경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논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 관상의 원리가 뭐냐면, 그다음에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관상에서는 그 사람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예, 그렇죠. 운명은 마음이다. 이건 거의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이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에서도 계속 써먹는 거예요. 현대 뭐 서점에 가면 이 관련된 책이 그냥 뭐 수천 권 아마 있을 겁니다. 운명을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여기 마음이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게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부지런하냐 게으르냐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도 마음이고, 뭐 공부를 좋아하냐 운동을 좋아하냐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부지런해요. 그럼 이 사람이 공부로 성공할 거라는 것을 미리 점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이 자연을 관찰을 하다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생각에는 위대한 거를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주제가 이게 거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모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생긴 모습과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생긴 모습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 그러면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생긴 모습은, 형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즉 눈에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운명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관상 공부를 안 해도 경험하다 보면 대충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시고 좀 사회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람 딱 관상 생긴 모습 보면 그 사람이 성격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왜 생긴 모습과 마음이 같을 수밖에 없느냐? 일단은 첫 번째로 생긴 모습과 마음이 틀리면 굉장히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요. 진화 과정에서 생긴 모습과 마음이 틀린 동물이 있거나 있으면은 진화 과정에서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호랑이 같은 마음을 타고났어요. 남을 잡아먹고 싶어. 잡아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긴 모습이 토끼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내가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으면 호랑이처럼 생겨야 돼요. 이빨이 있어야지만 남을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긴 모습과 마음이 틀려버리면 걔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풀을 뜯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생긴 모습이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그럼 그 이빨이라든지 그런 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즉 모든 동물은 생긴 모습과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걸 그대로 인간의 아주 세부적으로 접목을 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코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다. 입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다. 눈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 것이다를 세부적으로 적용시킨 게 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상을 모든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끼가 딱 지나가다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호랑이를 만났을 때 겉모습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걔랑 대화를 해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겉모습 판단하죠. 얘가 생긴 모습은 호랑이지만 마음은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걔한테 대화를 하거나 하게 되면 잡아먹히게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항상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요. 심리학에서 유명한 법칙이 있죠. 3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첫인상 3초 알죠? 그렇죠. 첫인상 3초 만에 그 사람의 80%를 결정을 해버려요. 굉장히 유명한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겉모습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못하죠. 그래서 겉모습이 더 정확하고 이런 우리도 동물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3초 만에 80%를 판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상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약간 의학하고도 접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재밌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관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과연 이 몸과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몸이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건데 관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몸과 마음은 무조건 모두 다 두 가지가 다 뭐냐면 그 사람의 에너지예요. 에너지다. 에너지. 그 실제로는 관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긴 모습 형적기라는 말이 있어요. 생긴 모습과 마음은 생긴 모습 그 자체가 에너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에너지가 모여서 형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에너지가.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늙겠죠. 초췌해져요. 늙어요 또 그리고. 늙어요? 관상이라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많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굉장히 파리파리하고. 부지런해. 그렇죠. 굉장히 파리파리하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욕심이 많아져요. 욕심이요. 욕심이 많아집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왜냐면 얘가 예를 들어 자동차에 휘발유가 10리터 있는 자동차랑 100리터 있는 차 타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00리터 타고 있는 100리터를 타게 되면 서울 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10리터 있으면 서울 가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서울 못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체력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생각을 내러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뇌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머리로 피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피는 오장부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오장부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에너지 재료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이나 공기를 먹게 되면 오장부 에너지를 만들어서 뇌로 보내줘야 되는데 오장부가 좋아서 에너지가 충만해서 뇌로 200을 보내주는 사람 있고 100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머리가 좋겠습니까? 많이 보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즉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머리도 좋고 부지런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좀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이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힘이 남아 돌아. 그럼 누가 뭐라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덜 받죠? 덜 받죠. 덜 받죠.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피곤해 죽겠어. 머리도 아프고 몸도 막 피곤하고 막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뭘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짜증나죠. 그렇죠? 즉 에너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당연히 일도 잘 안 풀리겠죠. 관상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생긴 모습을 봐서 에너지를 알고 에너지를 봐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은 실제로는 그 사람의 그 에너지 양을 보는 거예요. 양과 질을 보는 건데 그래서 관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눈이거든요.